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에 신경 쓰느라고 바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네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해서 자칫하면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 뭐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내년에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방위비 협상이 지금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발언들이 뭔가 가이드라인이 돼서 우리한테 어떤 압박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또 실제로 그만큼 또 뭐 상당 부분 올라가는 건 아닐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고 지금 상황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올려줘도 될 상황인지 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위비라는 걸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좀 이게 뭐냐라는 거, 뭐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뭐 이런 걸. 네,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소파라고 하는 건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예. 그 협정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둔 비용은 미국 측이 주둔하는 나라가 시설이나 토지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주둔하는 나라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91년 이전까지는 사실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을 했지요. 아,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파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안보 상황이 바뀌고 냉전이 종식이 되고 그렇죠. 미국이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금 한국이 좀 일부를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소파의 예외 규정을 두어서 특별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게 SMA,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협정을 맺어서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인건비, 다시 말하면 한국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건설비, 연합방위 능력 증강을 피하면서 건설비, 그리고 이제 군수 지원비 이런 항목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일부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대략 그 금액 전체에 우리가 약 한 50% 가까이 절반은 우리가 낸다.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금년 기준으로 보면 9,602억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1조 가까이 되는군요.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4년에 시작이 되어서 2014년에 시작된 것은 9,200억인데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됐거든요. 5년 만에 지금 한 9,6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더 올려야 된다 발언 있기 전에도 좀 우리가 협상은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금년 말로 지난 9차 방위비 특별 협정에 대한 만료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 이제 정하면은 또 몇 년 가는 거군요. 예, 그러면 2019년부터 적용할 지금 협정을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모두 9차례 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협상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10번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요. 금년도 10번째 이제 만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결국 금년을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시간 좀 남은 것 같은데 일정이 안 나오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사실 양국의 비준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정 기간은 아마 공백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는 9차 특별 협정 같은 경우도 그해 2월까지 2월 돼서 만료됐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굉장히 그 협상 시한에 쫓겨가지고 뭐 미국 측의 요구에 이렇게 좀 양보를 더 많이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9차례 협상 과정에서 그 기한을 넘긴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시한에 쫓긴다기보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특히 한미 공조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원만하게 완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강경화 장관도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가급적 조기에 타결하자. 이렇게 입장을 조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9번, 그러니까 오늘까지 10번 이렇게 협상을 할 정도면 뭔가 좀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돈 규모 문제입니까? 결국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게 총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동안 우리 부담할 총액.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두 배로 올려라. 두 배 올리려면 전액 다 부담하라. 그런 뜻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50%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거죠. 왜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더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전적으로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도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거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시혜를 주고 우리의 전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100%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국도 나름대로 전략적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2배로 올리는 것보다는 대략 한 1.5배 정도 지금보다. 그러면 대략 1조 한 2, 3천억 된다는 네, 얘기네요. 아마 한 3천억 정도. 그렇게 이제 미국이 아마 요구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0% 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크죠. 예, 그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9차례 협상을 하면서 대략 인상률을 보면 최대 25%까지 인상된 전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의 숫자가 늘어났다든지 아까 얘기한 주한미군 인건비나 건설 비용이나 또는 군수지원 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요구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자산의 전개, 이를테면 항공모함이라든지 또 B-1B 전략 폭격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할 때 그걸 좀 넣어서 다시 말하면 지금 3가지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전 지원비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를 시켜서 그걸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주한미군은 아니란 말이죠.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거니까 주한미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의 SMA, 원래 특별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접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50%까지 방위비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생각은 아니 이상하네. 지금 이를테면 좀 남북 관계 때문에 주한미군 훈련도 좀 대폭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자산의 전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큰 훈련할 때 이렇게 미국 측에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한반도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냉전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올려달라는 거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과 같은 그런 협상의 장이 마련된 것은 작년에 북한에 있던 도발 또 핵실험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수준으로 한미연합방위 억제력을 과시를 했거든요. B-1B 각종 전략자산들이 많이 왔었죠. 결국은 지금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강력한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효해서 지금 협상 국면이 왔다. 따라서 지금 협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이 지금 비핵화 교착 국면이거든요.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고 역시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비핵화에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연합 억제력은 확고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안 한다고 그래서 억제력을 낮춰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의 요구를 일정 수용을 하되 우리 국민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서로가 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정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 우리는 사실 그동안 수용할 만큼 우리가 부담할 만큼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12조 원이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치고 설득을 하고 현재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2배 올리라고 하는 건 협상 전략이잖아요. 그건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뭐 굉장히 본질적인 또 양측 간의 무슨 이해관계가 대단히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늘려달라고 그러냐. 또 트럼프 협상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연초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잘 풀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센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